지금 중동에서 미사일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으르렁대는 두 나라, 이란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친한 친구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에 무기를 팔았고, 이란은 이스라엘에 석유를 공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이란의 비밀 경찰을 직접 훈련시켜줬고 두 나라 사이에는 송유관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사실상 동맹국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란은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 부르며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외치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고 최고 지도자까지 암살했습니다. 2026년 2월에는 미국까지 가세한 전쟁이 본격화됐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친구가 어쩌다 이런 철천지 원수가 됐을까요? 오늘 1948년부터 2026년까지 이란과 이스라엘 70년 애증의 역사를 짚어드립니다. 이야기는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막 건국됐을 때 주변은 온통 적이었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아랍 국가들이 건국 다음 날 일제히 쳐들어왔어요. 1차 중동 전쟁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다비드 벤구리온이 천재적인 전략을 짜냅니다. 이름하여 주변부 동맹. 우리를 둘러싼 아랍 국가들은 적이지만 그 너머의 비아랍 국가들, 튀르키예, 이란,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들과 손잡아서 포위망을 뚫자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밀월의 시작점은 1953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1953년에 한 사람의 비극을 짚고 가야 합니다. 이란의 민주주의 영웅 모하마드 모사데크 총리입니다. 1951년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사데크 총리는 영국이 독점하던 이란의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당시 이란 석유는 영국이 만든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 지금의 BP의 전신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 회사가 이란에 지급하는 몫이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전체 수익의 16% 정도. 더 충격적인 건 영국 정부가 이 회사에서 거둔 세금이 이란 정부가 받은 로열티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사데크의 국유화는 국제법으로도 정당한 주권 행사였습니다. 그는 영국의 적절한 보상까지 약속했어요. 하지만 영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과 미국 CIA가 손을 잡고 1953년 아약스 작전이라는 이름의 쿠데타를 실행한 거죠. 모사데크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고 친서방 성향의 팔레비 국왕이 다시 절대 권력자로 복귀했습니다. 이 사건을 미국 정부는 60년간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CIA가 마침내 자신들이 이 쿠데타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어요. 이 1953년의 쿠데타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미국과 영국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새긴 사건이거든요. 이 분노가 26년 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아무튼 쿠데타 이후 다시 권좌에 오른 팔레비 국왕은 누구보다 강력한 친미, 친서방 노선을 펼칩니다. 이때부터 이란과 이스라엘의 동맹이 본격화됐어요. 표면적으로는 정식 외교 관계가 아니었지만 물밑에서는 거의 모든 게 협력 대상이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석유를 팔았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무기와 군사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모사드는 이란의 비밀 경찰 사바크를 직접 훈련시켜줬어요. 여기까지가 두 나라 우정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1979년 모든 게 한순간에 뒤집힙니다. 1979년 2월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팔레비 국왕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검은 터번을 두른 한 노인이 올라섭니다.
시아파 이슬람의 최고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 호메이니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세계는 두 개의 커다란 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하나는 미국, 또 하나는 이스라엘. 이때부터 미국은 대사탄, 이스라엘은 소사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혁명 직후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테헤란에 있던 이스라엘 대사관이 팔레스타인 대사관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호메이니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적으로 돌린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문제 자체를 통째로 재정의해버렸습니다. 그전까지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랍 민족의 문제였어요. 시아파 이란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죠. 하지만 호메이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랍의 문제가 아니다. 이슬람 전체의 문제다. 이슬람의 진정한 수호자는 우리 이란이다. 이건 천재적인 정치공학이었습니다. 이슬람 세계 인구의 90%가 수니파인데 시아파 이란이 어떻게 리더십을 주장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했어요. 모두가 동의하는 적, 이스라엘. 그 적과 가장 강하게 싸우는 나라가 되면 종파르 초월의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자, 1979년을 기점으로 두 나라는 영원한 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적으로 돌아선 두 나라가 어떻게 직접 충돌까지 가능했을까요? 이란, 이스라엘 갈등의 가장 뜨거운 핵심은 단연 이란의 핵 개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그건 우리에게 제2의 홀로코스트다. 인구 900만, 면적은 한국의 5분의 1 수준. 이런 작은 나라에 핵탄두 한두 발이 떨어지면 사실상 국가가 소멸합니다. 그런데 묘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신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80에서 90개 정도의 핵탄두를 추정해요. 그래서 이란은 늘 반박합니다. 너희는 갖고 우리는 못 갖게 한다고? 이게 무슨 논리인가? 이란 측 주장은 자기네 핵 프로그램은 평화적 발전 소용이라는 거죠. 실제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2003년에 핵무기 개발은 이슬람 율법상 금지된다는 종교적 칙령, 파트와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0년대부터 양국은 전면적인 그림자 전쟁에 돌입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0년의 스톡스넥 사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한 컴퓨터 바이러스가 이란 핵시설에 침투해 원심 분리기 수천 개를 망가뜨렸습니다. 사이버 무기로 실제 산업시설을 파괴한 인류 최초의 사례죠. 또 이스라엘은 이란 핵 과학자들을 차례로 암살했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핵 개발의 핵심 인물 모센 파흐리자데가 인공위성으로 원격 조종되는 AI 자동 기관총에 사살됐어요.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잠시 평화의 빛이 비치기도 했습니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이란 핵 합의가 체결됐어요. 그런데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립니다. 흥미로운 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최근까지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야심차긴 하지만 진행 중인 핵무기 개발의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평가해왔다는 점이에요.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핵 임박 시나리오에 국제기구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협 평가는 결국 정치의 문제죠. 이란은 직접 부딪히는 대신 중동 전역의 무장 세력 네트워크를 통해 이스라엘을 압박했어요. 이 네트워크의 이름이 저항의 축입니다. 핵심 멤버는 네 곳,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이 1980년대에 직접 세운 시아파 무장 정당으로 10만 발 이상의 로켓을 보유한 세계 최강의 비국가 무장 세력입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 순위파지만 공동의 적 앞에서 종파는 부차적인 문제가 됐죠.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네트워크는 한마디로 전략적 포위였어요.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이 들어오는 구조, 30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노이로제에 시달리게 한 핵심 위협입니다. 이란이 왜 이런 전략을 택했을까요? 직접 이스라엘과 싸울 군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적의 코앞에 있는 무장 세력들을 키워 대신 싸우게 하는 비대칭 전략을 택한 거죠. 이 전략은 수십 년간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7일 이 전략이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2023년 10월 7일 새벽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1200명이 넘는 이스라엘인이 살해됐고 250명 이상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홀로코스트 이후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살해된 날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결심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를 둘러싼 위협을 모조리 제거하겠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켜 하마스의 군사력을 무력화했어요. 이 과정에서 4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사망하면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헤즈볼라였습니다. 2024년 9월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작전을 펼칩니다.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던 무선 호출기, 즉 삐삐를 일제히 폭발시킨 것. 사전에 폭발물을 심어둔 호출기들이 동시에 터지면서 헤즈볼라 조직이 마비됐고 곧이어 정밀 폭격으로 헤즈볼라의 전설적인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까지 제거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2024년 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란이 헤즈볼라에 무기를 보내던 육상 통로가 통째로 끊겼습니다. 후티와 이라크 민병대들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올린 저항의 축이 단 1년 만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제 그동안 대리 세력 뒤에 숨어있던 이란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게 됐어요. 2024년 4월 이란은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에 직접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이른바 12일 전쟁.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대규모로 폭격했고 미국까지 공습에 가담했어요. 하지만 진짜 본격적인 전쟁은 2026년 2월 28일에 시작됐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동시 공급을 개시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시설 타격이 아니었어요. 타깃은 이란의 최고 지도부 그 자체였습니다. 이날 공격으로 35년 넘게 이란을 통치해온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전 의회의장 라리자니, 이란군 총사령관, 공군 사령관 등 최고의 인사들이 줄줄이 제거됐어요. 사실상 이란 정권의 머리를 한꺼번에 잘라낸 작전이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로 그리고 걸프 지역 미군 기지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한 가지 카드를 더 꺼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5%가 지나가는 이 좁은 해협을 막아버린 겁니다. 게다가 통과하는 선박들에게 통행료를 받겠다고 선언했어. 그것도 미국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요. 단순한 보복을 넘어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등했고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최대 규모의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무너지기 직전이었지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하메네이의 아들 모주타파 하메네이가 새 최고 지도자로 추대되며 정권을 가까스로 유지했어요. 2026년 4월 8일 파키스탄의 중재로 양국은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휴전은 시작 당일부터 흔들렸어요. 여기까지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이 두 나라는 타협하지 못할까? 답은 이 갈등이 양쪽 정권의 존재 이유 그 자체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게 반이스라엘은 1979년 혁명 이래 정권의 뿌리이자 정통성의 원천이에요.
이스라엘과 화해하는 순간 혁명의 정당성은 무너지고 정권은 내부에서 흔들립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연정에게 이란 위협은 정치 생존의 카드입니다. 네타냐후는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10월 10일 참사의 책임자라는 비판도 강합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적이 사라지면 그의 정치적 명분도 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2020년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스라엘은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어요. 이 새 질서의 핵심 논리는 이란이라는 공동의 위협 앞에서 순위파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란이 사라진다면 이 동맹의 접착제도 함께 녹아버립니다.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은 이란이라는 적이 필요한 거예요. 단 핵을 가지지 않은 약한 이란이. 이게 이 갈등이 제로섬 게임이 된 이유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상대방의 완전한 굴복만이 출구로 보이는 구조거든요. 우리는 흔히 중동 갈등을 수천 년 된 종교 전쟁이라고 단순하곤 합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이 갈등의 결정적 변곡점들은 모두 현대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953년 쿠데타, 1979년 혁명, 2018년 핵합의 파기, 2023년 하마스 공격, 2026년의 전쟁, 모두 사람이 내린 정치적 결정의 결과물입니다. 사람이 만든 갈등이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사람이 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50년 전 이란이 이스라엘에 석유를 보내던 송유관이 깔려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의 적대 또한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